어제 갑자기 동시다발로 이낙연, 정세균이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이 매우 교활했어요. 과거처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면 기득권끼리 나눠 먹는다라고 바로 비판에 직면할 거니까. 그래서 주로 여권 쪽에서는 개헌 명분을 다양하게 갖다 댑니다. 이낙연은 토지 공개념 개헌을 이야기를 하고 정세균은 4년 중임 개헌을 이야기를 합니다. 5년 해먹어도 죽겠는데 4년을 더해서 대통령이 8년을 하라니요. 한국 같은 사회에서 대통령 한 명이 8년 하면 암 걸려서 죽는 국민이 속출할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명분으로 다양한 논리로 개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개헌 하나만 봐야지 이들이 이야기하는 핑계나 내용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철우 같은 절은 국민의힘이와 경북도지사도 개헌을 말하고 그들이 말하는 개헌은 지방 분권입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은 주로 지방 분권을 핑계로 개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가 어제 국민기본권 개헌 토론회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제 오전 10시에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를 이낙연이가 열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낙연이가 토지에서 불공정, 불평등이 시작되니까 토지 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개헌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추미애가 주장했던 말이죠. 근데 이낙연이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87년 개헌 이후 34년이 지났는데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중임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을 해서 내년 대선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한 사람은 자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개헌을 바로 하고 또 한 사람은 내년 대선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시작해서 국회에서는 표결을 돌리고 내년 대선 투표하는 3월 9일 날 개헌도 같이 국민투표를 묻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4년 중임 개헌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되면 2022년 될 리는 없겠지만 2024년으로 될 리는 없겠지만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2022년에 당선되면 5년으로 당선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개헌된 헌법으로 당선되는 게 아니라 그날 투표를 대통령 당선된 날 같이 국민투표를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27년까지 단임 대통령이지만 2026년으로 임기를 1년 단축시키겠다.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개헌 바람을 같은 날 정세균과 이낙연이 불을 질렀어요. 정세균도 이낙연도 여권 내부에서 이들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저 레이스를 뛰고 있고 왜 둘 다 총리를 했고 또 이낙연은 당대표도 했고 정세균도 당대표를 했고 국회의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는 청와대가 저 두 사람을 계속 띄라. 이재명 독주를 시키면 안 된다. 지지율을 갉아먹어라. 그리고 너네들이 일정한 지점까지 개헌을 입에 달고 계속 가라 한 겁니다. 자, 이재명은 어제도 개헌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민생과 개헌 논의를 같이 추진할 수 있다면서 지금 이낙연과 정세균이 니는 자꾸 민생에만 추진하라는데 그거 두 개 같이 하면 안 되냐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죠. 개헌에서 지금 이 정세균, 이낙연은 이재명을 흔들기 위해서 개헌을 던졌고 또
이 야권도 흔들기 위해서 던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과 정세균은 개헌 연기로 몰고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개헌론자들이 제가 8월달까지만 개헌을 막으면 개헌이 불가능할 거다. 8월달까지 막으면. 그러니까 6월달부터 지금 준동하지 않습니까? 6월 1일부터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히 그 이전보다 많이 나오죠.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많이 나오고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6월 11일 날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개헌이 야권 안에서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준석이 바른미래당 출신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양대 주주가 김무성이고 유승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준석이 김종인의 키드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해석되니까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지만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된 이후에부터 어떻게 될 건가? 자, 지금 여의도 인근에서 정치 견적을 내는 선수들은 벌써 이준석이 대표 당선됐다. 그리고 이준석이 대표 당선되고 나면 그 국민의힘 내부에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정치 쇼가 시작될 거고 아마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토론회니 경선 과정에서의 검증이 엄청 강화될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노선 방향이 굉장히 바뀔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윤석열 등에게 힘이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하면 본격적으로 지도부는 사실상 그냥 쇼하면서 위에 붕 떠버리고 밑에서 각자 중진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 또 대선을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면서 저 당이 어느 순간에 주인이 없는 마치 옛날에 1930년대의 상하이 조개 같은 모양을 보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명한 혼란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야권의 유력 주자가 윤석열이고 그 다음에 또 잠재적인 핀치히터가 최재형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4번 타자가 만약의 경우에 아웃되면 대타가 등장해서 최정이라는 지금 그야말로 승부를 건 싸움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개헌 압박이 온 사방에 가속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은 대선 주자인 걸 본인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대선을 간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늘 공개 행보를 지금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웃기는 게 자기 친구이자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철우 교수, 그의 아버지 이종찬, 그리고 이종찬의 아버지 이혜영, 이 집안의 형사에서 굳이 자기가 첫 공개 행보를 한다는 것이 윤석열이 공적 마인드에서 떳떳하게 자기가 공개적인 행사장을 빌어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왜 첫 공개 행보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움츠렸던 소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부 언론은 어제 윤석열이 정진석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열린 토론 미래라는 이 토론회에 참석하려다가 거기 국민의힘 국힘 의원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참석하려다가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 모임의 연사는 윤을 만나서 최저임금 등을 말했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삼성 출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진석이 윤 총장에게 지금 여기 오라 해서 윤이 국민과의 거리를 이렇게 접촉을 당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기대했는데 윤은 결국 이날 행사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경원이는 이준석 탓이라고 하고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윤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 참석할 계획이 있었는지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럼 정진석 의원도 통화에서 윤 총장이 토론회에 오기로 했다가 불참한 것은 사실 물건이고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서 며칠간 외부 일정 없이 쉰다고 하고는 오늘 또 우당 기념관 행사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이 이런 방식의 정치를 하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이 한 것 이상으로 지하철 정치, 바닥에 기면서 정치를 한다면 그들이 보수의 희망이 아니라 보수를 나중에 잡아먹은 공작의 대상이 되어버린 인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뭘 하고 싶다면 저는 그 사람들의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저렇게 하는 것이 지금 공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개헌을 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또 부동산 투기를 가지고도 여권이 자기 팔을 잘라내면서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야당이나 유력 야권 성향 대선 후보를. 자, 이런 상황에서 왜 정치를 저런 식으로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그렇게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자, 개헌이 청와대 지시로 전직 총리를 지낸 두 똘마니가 어제 동시다발로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몰고 가다가는 이준석 당대표 당선 이후에 큰 폭풍이 온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